대반전이 일어났다. 폴란드 대경로 크프-21로 모든 전투기 교체 776조 원 규모 추가 주문 발동. 미국은 놀랐고 중국은 혼란에 빠졌다.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공동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달 말까지 잔액 납부 계획을 우리나라에 알려올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K방산의 큰손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돼 귀추가 주목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9일 KF-21을 만드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2월 말 417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내달 말까지 분담금, 잔액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엄 청장은 6월 말에 납부 계획 제시, 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만간 우리 측 관계자가 현지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통보할 납부 계획에 대한 세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맺고 KF-21 인도네시아명 IFX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사업 시작 이후 2,272억 원의 분담금만 낸 뒤 자국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3년 10개월 동안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이에 인도네시아 측은 전체 분담금의 30% 수준인 약 5천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업 참여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엄 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이 2026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비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면서도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F-21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폴란드 측이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각에선 폴란드가 인도네시아 측이 연체한 분담금을 대납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 회장은 지난달 방한 당시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구영 KAI 사장은 기자들에게 공식 제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비공식적 협의를 했다며 폴란드와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지는 정책적 측면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사장은 폴란드의 경우 국가정책적으로 유럽, 무기시장, 위 허브 기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수리 부속이나 군수시설, 지상 장비, 창정비, 공동조종사 양성 등에서 우리 측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폴란드 측이 KF-21 개발에 참여할 경우 그 시기는 2단계 공대지 무장 개발을 시작하는 오는 2026년부터 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 군은 공대공 무장 버전인 KF-21 블록 1을 2026년부터 40여 대 전력화한 뒤 2028년부턴 공대지 전투 능력을 보유한 블록 2 80여 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폴란드 측이 KF-21 개발에 참여하려 할 경우 한 폴란드 양국 정부 차원의 합의와 더불어 현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의 절차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 개발 중인 KF-21은 이르면 이달 중 잠정 전투용 적합 평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11월로 예정했던 일정을 6개월 정도 당긴 것이다. 엄 청장은 KF-21을 2026년에 전력화하려면 내년엔 양산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 심의를 받으려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하루 1시간이라도 빨리 받아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며 많이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KF-21은 작년 7월 시제 1호 기위 최초 비행 이후 지금까지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하며 초음속 비행 능력과 능동전자주사 시기상 배열, AESA, 레이더 등 첨단 항공전자 성능 검증,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을 마쳤다. 방사청은 올 하반기 중 KF-21의 공중급유 시험에 착수하고 내년 전반기 중엔 최초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오는 2025년엔 공대공 미사일 유도 발사 시험을 진행하고 2026년엔 체계 개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전투기 120여 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 예멘 반군 후티, 이스라엘 군사기지 이어 텔아비브의 드론 공격 주장.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격인 텔아비브의 드론,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텔아비브의 중요한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였다면서 이번 작전은 드론이 적에게 탐지되거나 격추되지 않고 도달해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중부 앞바다에서 위심스러운 공중 목표물을 요격했다고 말했다. 티는 전날 이스라엘 군사기지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사리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군사시설에 쿠드스-5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당국은 공급 여파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시설, 피해와 사상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표명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감행함과 동시에 홍해에서 상선 등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3. 이란 미사일 공습, 바이든. 이스라엘의 비례적 대응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적절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려는 잠재적 계획에 반대하면서 지역 충돌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자제하도록 설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이란의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취할 것을 권고했던 4월과는 다른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공격권을 행사하는 한편 지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응답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으며 승리를 취하라는 말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런 메시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지만 그는 이란의 큰 실수를 비난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며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역이 칼날 위에 서 있으며 확대될 가능성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의 규모는 4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투사체보다 훨씬 컸으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지만 공격의 대담함은 즉각적인 대응을 수반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국가들과의 가상회담 후 이스라엘의 응답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비례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반격이 예상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구체적인 타격 위치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동향도 주시하고 있지만 최근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란의 가능한 핵 활동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남성 한 명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계속되는 작전을 진행 중이며 고위 공무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인의 무기고를 반 이상 파괴한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대화 및 상황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언급했다.